우리 바닷속 생각하면 참 아름답고 평화롭다 요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낚싯바늘을 삼킨 거북이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버려진 그물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린피스 김연아 해양 캠페이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김연아 캠페이너라고 합니다. 예. 뭐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다에서 정말 낚싯줄이나 폐어구 때문에 다치는 해양 생물 많다고 하던데 뭐 좀 사례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바다에서 이 어업 등에 쓰이다가 그대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유실된 어구 쓰레기는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네. 이 생물들의 몸에 얽히게 되는데요. 우리 눈 앞에서는 사라지지만 흘러간 바다 어딘가에서 이 생물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뉴스에 나온 이 낚싯줄이 온몸에 관통된 채 발견된 바다거북을 대표 사례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거북이는 심지어 멸종 위기종이고요. 기사에 따르면 선호설로 추정되고 이 거북이는 입으로 미끼를 삼켰다가 낚싯바늘이 기도 부근에 걸리면서 이 줄이 몸을 관통해서 항문으로까지 길게 뻗어나와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버려진 어구가 어떻게 그 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거북이 말고 또 작년 11월에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이 낚싯바늘하고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하던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작년 11월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는 1살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당시 이 낚싯줄에 몸 이곳저곳이 엉켜버린 상태였는데요. 헤엄을 칠 때마다 이 낚시 바늘이 종다리를 파고들었고 낚싯줄엔 해조류도 많이 엉겨붙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현지 돌고래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긴급 구조단이 사태를 파악했고 지난달 말에 이 낚싯줄을 제거를 했는데요. 제거한 낚싯줄의 길이가 무려 2.5m였다고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바다에는 이 종다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그리고 폐어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랑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막지 못하면 이 종다리와 같은 슬픈 돌고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 낚싯줄이나 폐어구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남방 큰 돌고래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사실입니까? 네,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다리도 그렇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매년 어구 쓰레기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 거북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고 수중에서 그대로 폐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이 어구 쓰레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물을 바다에 그냥 버리고 가는 선박이나 아니면 낚싯줄이 걸리면 끊어서 그대로 바다에 버리고 가버리는 낚시꾼 등 사람들이 버린 이 해양 쓰레기가 바닷속에서는 덫으로 변해서 이 수없이 많은 생물들의 목숨을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행히 종다리는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제거를 했다 했는데 낚싯줄하고 폐어구 때문에 다치는 해양 생물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쓰레기가 사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해류를 따라서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떠돌다가 생물들 몸에 감기는 덫이 돼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목숨을 잃는 건 다반사고 아니면 지느러미나 몸의 일부가 잘린 채 살아남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잘리기 전에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실조 등으로 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폐어구나 낚싯줄 이런 게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해양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해역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건데요. 특정 해역에서는 이 어구 쓰레기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해저산 아니면 해령의 경우에는 바닥에 가라앉는 쓰레기의 85% 이상이 이 어구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 해수부에서 공개한 국내 해양 기준 가장 최근 자료인 22년도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 전체 해안 쓰레기 중에서 개수 기준으로 이 플라스틱이 85% 정도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중에서도 어업용 밧줄이나 그리고 스티로폼 부표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태평양 한가운데 형성된 쓰레기 섬의 약 46%가 버려진 어망이라고요? 네, 맞아요. 일부 폐허구는 이동성이 정말 뛰어나서 해류로 인해서 한 지역에 충격적으로 많은 양이 쌓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 주신 이 북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섬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 쓰레기 중에서 약 46%가 그물 쓰레기로 밝혀졌습니다. 또 50cm 이상의 거대 플라스틱 중에서 약 85%가 버려진 어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어구가 뭐 유령 어구라고 불리면서 해양 생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지요? 네, 해마다 약 64만 톤의 어구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 64만 톤이라고 하면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죠. 2층 버스 5만 대 맞먹는 무게로. 네. 2층 버스 5만 대요? 아무리 네. 바다가 넓다 해도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걸 왜 바다에다 버리는 거지, 폐허구를? 네, 뭐 쉽게 말해서 감시나 제지하는 사람, 네, 그리고 바닷가도 시스템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폐허구를 만드는 재질인 플라스틱 자체가 가볍고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폐어구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서도 특히 치명적인데요. 어구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겠죠. 이 소재가 가볍고 물에 잘 뜨고 그리고 튼튼하고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어업 활동에 최적입니다. 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튼튼하기 때문에 잘 분해되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어구 쓰레기는 특히나 뭐 불법업 아니면 비규제 어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밀집된 조업 활동 그리고 과도한 어획 그리고 어구들 간의 충돌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충돌이나 경쟁 등이 폐어구 쓰레기를 많이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면 그냥 그거 회수 안 하고 그냥 끊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녹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구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서 좀 많이 안 찾는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플라스틱이 뿌려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결국은 우리가 다시 먹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은 이 해양 쓰레기 그리고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물뿐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의존해 살아가는 이 세계 어촌 공동체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섭취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생물 개체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이 해안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저 들은 이야기인데 조리사분 얘긴데 이거 물고기 같은 거 내장 손질하면 내장 안에 3마리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 나온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그린피스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린피스에서는 30 by 30이라고 하는데요. 즉 2030년까지 이 공해바다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구를 포함한 해양 쓰레기 문제는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해양보호구역은 이 바다를 훼손시키는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바다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공해는 사실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어업 활동이라든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글로벌 해양조약이라는 UN 차원의 국제적인 법적 규제를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바다에는 어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인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해양 생태계는 이런 파괴적인 개발 활동으로부터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린피스 김연아 해양 캠페이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